야, 이거 좋은 기능인데 중지 기능이 있네. 너무 좋다가 아이폰 없거든? 야, 이거 수업하다 개빡치면 잠깐 가서 중지시키고 와가지고 야! 하고 이제 자, 여기까지 되셨죠? 이럴 수 있는 거잖아. 너무 좋은데? 그럼 니네 필기할 때 내가 저거 중지시키면 되는구나. 오, 이거 귀찮아. 굳이 거기까지 해주진 않을게. 수학생은 해주시니? 필기할 때 중지 눌러주시니? 아, 와 진짜? 그럼 나는 안 할게. 아, 풀어볼 때는 시키겠다. 그니까 바로 앞에 있어. 거기가 구조가 약간 긴 구조잖아. 그래서 그렇게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반은 이게 옆으로 긴 구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두잖아. 칠판 못 보는 애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그냥 저 맨 뒤에다 다. 자, 미분 들어갑시다. 재미있는 미분 들어가 봅시다. 얼마나 기억하시나요? 한 10점 만점에 하면 본인 기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억하는 거? 2점이요? 그럼 개념반이네? 너 얘보단 잘한다 이거만. 야, 들었어 방금? 너보다 못해도 잘한대. 아무리 못해도. 시우는 얼마나 있어 얘? 이런. 들어볼게요. 그럼 개념을 한번 시작 정리를 해주는 게 낫겠죠? 근데 나 분명히 특강 여기 시작할 때 문제풀이 반이라고 듣고 시작했거든? 이거 뭐지 이게? 자, 미분.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만들었어. 둘이 만들었어. 그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조금 생소하지. 뉴턴은 어때? 조금 더 그 라이프니츠보다 조금 더 익숙한 사람이지. 왜? 아니 들어갔다 네가 무슨 초등학교 뭐 위인전에서 봤어? 라이프니츠를? 봤어? 되게 이상한데. 좀 희한한데. 사실 라이프니츠랑 뉴턴이 이제 같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협작을 했다는 건 아니고 거의 동시기에 만들었어. 동시기.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막 네가 만든 내가 만든 이러고 있었겠지. 그럼 그들이 이런 개념들을 만들었을 때 있어서 나는 미분이라는 파트를 아이들하고 설명을 할 때는 좀 딱딱하게 설명을 하고 싶지는 않아, 솔직히. 엄청 어렵게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간단하게 미분 느낌부터 알아보자라는 건데 이번에 미분의 첫 시작을 알려면 어쨌든 중딩 기울기를 기억해내야 돼. 자, 중딩 기울기가 뭐야? 중딩 기울기. 야, 이거 얼마 쪽팔렸는 줄 알아? 얼마 전에 우리 반 남자애가 와서 고등학교 2학년이 선생님 저 위적이 너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아직 미적 수업 시작하기 전에 내 옆에 연주쌤이 계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네가 못해봤자 얼마나 못하겠냐? 너 1등급이라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요, 저 진짜 기억 못해요. 연주쌤, 야, 평균 변화율이 뭐야? 이런 걸 해야 돼. 평균 변화율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야, 평균 변화율이 뭐야? 그러면 x-a분의 아니 a-b분의 fa-ft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 반은 뭐라고 한다고? 중딩 기울기요. 근데 실제 우리 반은 맨날 그냥 이걸 뭐라고 부르니까 중딩 기울기라고 부르긴 하니까. 근데 내가 일단 맨날 강조해 그런 거거든. 제발 나가서 내 개념 말하고 다니지 말아라. 쪽팔린다 너무. 진짜로. 그래서 작년 겨울방학 때도 니네 선배들이 그때 나한테 하는 말이 무슨 원장쌤이 윈터에서 개념 테스트를 보기로 했대. 근데 갑자기 걔네들이 쌤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니 저희는 말을 다 이상하게 외우고 있는데 저희는 단 한 번도 정석적인 단어를 써본 적이 없는데 평균 변화를 중딩 기울기 이러고 앉아있는 애들인데 가서 저희들이 개념 시험을 어떻게 봐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공부를 했지 걔네들도. 그래서 지들끼리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와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어 이거는. 자, 다시 평균 변화율은 뭐라고? 그냥 중딩 기울기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기울기랑 똑같은 거야. 뭐 9점 잡고 했던 그 기울기. 뭘 본다는 거야? 평균적 변화율을 보겠다 해서 평균 변화율인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긴 거야. 그럼 결국에는 중딩 기울기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하구나? 두 점이 필요하구나. 결국 꼭 두 점이 필요하구나. 왜? 우리에는 평균 변화율을 결국에는 증가량 분의 증가량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 이 증가량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가 필요하구나? 비교 대상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야, 한이진하고 김은찬 비교해봐. 는 가능하겠지만 한이진하고 한이진 비교해봐. 이런 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이 증가량이라는 걸 따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구나? 두 점이 필요하구나. 그 두 점이 그래서 A, FA고 단점이 이제 B, FB가 만들어지는 거였지. 이게 중학교 때까지 우리가 발상해. 자, 근데 이 파트에서 이제 뉴턴이 뭘 생각한 거야?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뭘 생각한 거야? 득한의 개념을 생각한 거야. 자, 득한의 개념을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도착은 아니다. 목적지의 개념이다. 도착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FA랑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A와 FX와 같은 거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였어? 엄밀히 말하면 같은 거는 아니다. 이 점이 있으면 뭐니까? 제일 가까운 그 점이니까 진짜 엄밀히 말하면 몇 개의 점인 거야? 엄밀히 말하면 진짜로 9점인 거야. 왜? 도착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9점이 맞는 거야. 근데 멀리서 보면 뭐야? 멀리서도 아니야. 그냥 이게 대충 보면 뭐야? 솔직히 9점이지만 몇 점처럼 보이는 거야? 한 점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9점이 필요해. 근데 발생을 해보니까 극한을 써버리면 2점이긴 한데 마치 너처럼 한 점처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연주쌤이 우리한테 물어봤지. 야, 그럼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뭐야? 솔직히 기대를 조금 했어. 이 새끼가 이번에 좀 멋있게 말을 해주겠지? 근데 바로 냈다 쓰는 게 뭐야? 고딩 그러자 연주쌤이 하시는 말. 야, 고딩 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평균 변화율에 뭘 씌운 거? 리미트를 씌운 거라고 말을 해줘. 오케이. 자, 다시 뭐라고? 고딩 교육이는 우리 반 안에서만 하시고. 야, 문제 풀다니 빠르게 하려고 해. 야, 이거 뭐야? 고딩 교육이지? 야, 중딩 교육이지? 이렇게 들어갈 때는 있어도 순간 변화율이라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평균 변화율에 뭘 씌우면 되는구나. 리미트를 씌운 거다. 아니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순간 변화율의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꼴이 어때? 지금 서로 같은 꼴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순간 변화율의 두 가지의 꼴을 만약에 나타내라 그러면, 자, 1번 꼴. 순간 변화율의 첫 번째 꼴은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냈을 때? a로 보냈을 때 x-a분의 fx-fa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니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누구? 자, 여기가 x죠? 그럼 여기 뭐 만들어야 돼? x. 자, 여기 a죠?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a.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뭐가 만들어진다? f 프라임 a가 만들어진다. 자, 2번. 자, 리미트 x가 아니지 h가 0으로 간다. h분의 이번에는 얘들이 뭘 보는 거야? 그냥 x-a를 h로 치환했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x-a가 어차피 0으로 갔으니까 h를 0으로 쓴 거랑 똑같은 거겠지? 그럼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이꼴 뭐랑 같은 거 마찬가지로 f 프라임 a랑 같은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맞춰줘야 되는 건 너가 h야? 그럼 너 무조건 h야. 너가 a야? 그럼 뒤에 있는 것도 무조건 a가 나와줘야 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단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 가로 안에 있는 거는 바꾸기가 힘들어. 여기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지? 여기 있는 애들 이거는 바꾸기가 힘들어. 뭘 바꿔야 돼? 외부를 바꾸는 거야.
자, 무슨 말이야? 자, 여기 있는 애들은 가로 인, 얘는 아웃. 자, 얘도 인, 너는 아웃, 너는 인, 너는 아웃. 그러면 여기 인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바꾸기가 어떤다? 힘들다. 너희들은 바꾸기가 많이 어렵다. 그래서 누굴 바꾼다? 외부에 있는 이 아웃점들을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문제로 나오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꼴 맞추기 문제가 한 번에 나오지. 근데 이 꼴 맞추기 문제에 너희들의 공통 특징은 뭐가 있냐면 부정형으로서 0분의 0꼴이 만들어져야 되고. 오케이? 그러면 풀이법이 어차피 식을 정리하고 꼴을 맞춘다 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뭘 사용해도 가능하고 로피탈 사용해도 풀이는 가능하다는 거지. 뭐 상당히 많은 개념들이 있고 다양한 concept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 처음의 파트에서 첫 쪽에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한 번만 페이지 좀 합시다. 그래서 요즘 수험생 반이라는 거 수험생이 우리 반 애들이 이제 특강 해주시니까 계속 여쭤보거든요. 어디 나왔어요? 그 문제 수험생이 빨라. 수험생 속도가 좀 빠르신 편이야. 근데 나도 속도가 좀 빨라. 그래서 그나마 지금 얼추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 지금 나는 목표가 하나밖에 없다니까. 수험생보다 진도도 빨리 빼야 된다. 수험생보다는 빨리 뽑아야지 이게 맞지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열심히 뺐는데 벌써 오늘까지는 벌써 3회차 소리지.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우리가 6회차 소리가 벌써 절반 온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돌아봅시다. 오늘은 한 30분 동안 그냥 계속 개념만 정리할게. 알겠지? 그래서 그럼 이제 순간 변화율이 뭔지 이제 알게 됐다. 그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게 뭐야? 평균 변화율의 뭘? 극한을 씌운 거지. 근데 극한은 어디다 씌웠냐면 이제 X나 A한테 다가가게끔. 그래서 걔네 차이가 뭐처럼 보이게끔 만든 거야. 걔네 차이는 거의 뭐처럼 0처럼 보이게끔 만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보자면 두 점의 차이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점하고 이 점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맞지? 원래는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 점을 하나없이 여기로 끌어당겨가지고 마치 너처럼 한 개의 점처럼 이렇게 보이게끔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그래도 한 개의 점은 아니게끔 만들었다는 거야. 이거 거의 완전 딱 붙어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이렇게 개념을 만들어 보니까 응? 이렇게 개념을 만들어 보니까 이 점을 맞춰 뭐처럼 보인다고 지금? 거의 한 개의 점처럼 보인다. 맞지? 뭐처럼 보여? 뭐처럼 보이니? 저기 뭐처럼 보이냐고? 점? 저기 점이야? 아니지. 이제는 뭐처럼 보여? 시우야, 뭐처럼 보여? 뭐? 정답은 개미처럼 보여. 나 개미처럼 보여. 이렇게 보일까? 나 개미처럼 보여. 자, 이걸 왜 갑자기 이야기하는 걸까? 미분을 이해하려면 제일 쉬운 게 뭐야? 개미야, 개미. 개미를 이해하는 게 제일 빨라. 왜? 개미는 커. 조그매. 그래서 시야가 어떻게 될까? 우리보다 시야가 넓을까 아니면 좁을까? 좁을 수밖에 없겠지. 근데 뭐 물론 평지에서는 시야가 똑같아 다를까? 똑같겠지. 평지에서는 제가 보는 거나 내가 보는 거나 뭐 이럴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산상보다 좁다 이 개미니까. 자, 뭐처럼 보여? 산. 오케이? 이건 산이야. 자, 나 너희들이랑 지금 함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내 개미가 이렇게 있어. 얘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가 여기에서 있다가 여기로 갈 거 아니야.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볼 거 아니야. 얘가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계속. 그치? 그럼 얘가 보는 건 지금 어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보이겠지. 계속 위로 뭐가 있는 것만 보이겠지. 이 개미 새끼들. 그치?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개미가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여요? 되게 촘촘하게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냐. 그치? 그럼 이 개미가 딱 봤을 때 자기 시야가 위로 올라가 있으면 이 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 이 개미가 드디어 탁 해가지고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앞에 뻥 뚫려있네. 딱 하는 그 순간이 올 거 아니야. 그 순간에 여기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또 얘가 계속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얘 시야가 어떻게 되겠어? 계속 또 아래쪽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겠지. 그래서 뭐냐면 미분이라고 하는 건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미분 딱 요거만 나 생각해. 얘는 뭐구나? 증가와 감소를 판별하는 거다. 증감 판별이구나. 딱 난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편이야. 미분이라는 게 뭐라고? 증가와 감소를 판별하는 것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쌤 이게 알겠다고. 증가랑 감소 판별하는 것까지는 알겠다고. 얘가 봤을 때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고 얘가 봤을 때 내려가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 개미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래?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수치를 숫자로 표현해 주는 거야. 지가 힘든 수치를. 얘가 딱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랬을 때 너무 높아. 올라가는 게 너무 가팔려. 힘들겠지. 그래서 얘가 플러스 7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럴 때 뭐 플러스 4예요. 여기는 뭐 플러스 2예요. 여기는 내려가는 거 너무 쉬워요. 마이너스 5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7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거야. 이게 뭐야? 여기서의 기울기들이 되고 있는 거야. 이 개미가 타고 있는. 됐지?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해보자면 이 증감 판별기라는 게 개미가 수치로 말을 해줄 거라고. 그 개미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고? 점. 그 점이 뭔가 말을 해줄 거라고, 수치로.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뭘 할 수 있다고? 판별할 수 있다고. 얘가 여기서 올라가고 있구나, 내려가고 있구나. 근데 뭐냐면, 자, 개미가, 우리 개미씨가 배짱이한테 갔어. 나가서 얘한테 이러는 거야. 야, 그 산 진짜 빡세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배짱이 거기 가본 적이 없어. 개미가, 배짱이 물어봐. 그 산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물어봐. 배짱이는 그 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전혀 모르고 있지. 그치? 근데 이 개미가 이렇게 말해. 야, 그 산이 처음에 올라가면 한 10 정도 힘들거든. 근데 그렇게 막 계속 10처럼 힘들다가 계속 그래. 그래서 막 8, 9, 10 막 해서 0까지 가. 근데 그랬다가 이제 조금 괜찮아지대. 그래가지고 처음에 조금 가파르게 내려가. 절벽이 딱 돼 있는 거고. 내가 여기서 떨어질 거야. 마이너스 한 40 되는데 내가 여기서 떨어질 거야. 근데 여기서 떨어지고 그 이후에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왔어.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암벽 등반을 딱 해서 설산에서 이렇게 내려왔어. 자, 배짱이지. 그 산을 본 적 있어 없어? 들은 적 듣기만 하고 있지. 누구 말이야?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 개미 말만 듣고 있지. 자, 그럼 다시 배짱이는 너희들이야. 너희들은 이 산이 뭐였다고? 그래프였지. 너희들은 그래프를 본 적 있어 없어? 없지. 뭐만 봐야 돼? 뭐만 듣는 거야? 개미들의 말, 그러니까 누구들의 말? 점들의 말만 듣는 거야. 점들이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야. 점들이 너희들한테 여기서 우리가 올라갔고 여기서 우리가 내려갔고 여기서 얼만큼 올라가고 여기서 얼만큼 내려가고 여기서 우리가 멈춰 있을 거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말들을 누가 해줄 거라고? 점들이 얘기를 해줄 거라고. 점들이 지들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계속 말을 해줄 거라고. 그래서 그 말들을 통해서 니들이 결론은 누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거야. 결론은 배짱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산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생각을 했어야 됐다는 거야. 결론은 니들이 미분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너희들이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거고, 미분을 했을 때 그 f 프라임 개수의 미분 개수값이 만약에 양수가 떴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증가 상태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얘가 0보다 작았다. 그럼 뭐가 만들어주는 거야? 감소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얘가 만약에 0이랑 같았다. 그럼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때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너희들은 다 낚이는 거야. f 프라임 x가 0이 됐어. 뭐가 나와? 그 값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해야 돼 여기서? 스탑. 스탑이군요. 스탑. 자, 무슨 말이야? 자, 개미 올라가라. 네, 올라간다. 힘들어. 멈춰. 쉬어. 하지만 아직 멀었어. 다시 올라갈 거야.
이래도 여기서 뭐 개미는 플러스로 말할 거고 여기 플러스로 말할 거야.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해? 나 중간에 의자에 앉아서 잠깐 쉬었어. 여기 왜 0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럼 너희 이거 극값이야? 이게 극값이야? 아니잖아. 자, 그럼 이제 개념 자연스럽게 와. 극값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극값이라고 하는 건 뭐야? 정의해봐. 극값 정의는 뭐야? 제일 쉬운 말로는 꼭지점이 있겠지. 이차함수 꼭지점이 있겠지. 어때? 어때? 지금 뭐 하고 있어 우리?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맞지? 그때 한번 이야기해봐. 그때 전에 뭐야? 그때 좀 전에 올라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지. 그때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어? 내려가고 있지. 자, 너도 한번 해봐. 극소값이야. 극소 전에 어떻게 되고 있어? 내려가고 있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어? 올라가고 있지. 그럼 너 말 바꿔봐. 올라가고 있다는 거 미분계수 얘기하면 뭐가 나와야 돼? 이거 뭐 미분계식이야? 뭐 나와야 돼? 양수. 그러면 감수 상태는? 음수. 그치? 뭐야? 아, 극값이라고 하는 거에 딱 정의를 내려라. 그러면 뭐야? 상태 변화점. 상태 변화점이고, 상태 변화점은 우리가 극대와 극소로 구분지을 수 있으며, 극대는 증가해서 감소 상태로 바뀌는 아이고, 얘는 감소해서 증가 상태로 바뀌는 아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f'x 미분의 계수값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뚫는 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뚫는 거. 그럼 분명히 이 부호가 바뀌는 그 과정에선 사이값 정의에 의해서 부호가 바뀌면 꼭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0이 있을 수밖에 없어. 아, 그럼 다시 0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극값? 아니라고. 뭐라고 해야 돼? 실근 중에서도 뭐가 아니어야 돼? 접하는 걸 제외해야 돼. 자, f'x가 만들어졌어. A, B, C, D, E 이렇게 있을 것처럼. 그럼 fx의 극값은 어디에 가죠? fx의 극값은 어디서 가죠? 어디서 가죠? 상태 변환점에서 가죠. 상태 변환점 어딘데?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거. 그럼 미분의 입장에서 뭐더라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그리고 극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 너 뭐야? 뿔, 마, 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누구야? A는 증가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감소. 증가해서 감소로 뭐? 극? 네. 맞지? B는 의미 없지. C는 극, 소. E는 그냥 값. 얘는 극값 아니. 됐어요? 야, 극값이라고 하는 거 그래프에서 어떻게 그려? 툭 튀어나오게 그리지. 오목하게 그리고 볼록하게 그리지. 그치? 그러면 스탑은 어떻게 그려? 그냥 하면 돼. 오케이? 자, 어떤 선상식으로 그려? 하면 돼.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스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대충 좀 미끄러지듯이 그려주면 될 뿐이다. 그래프 개혁에서. 여기까지 됐었죠? 자, 좀 더 이해해서 가볼게요. 어차피 미끄러져 필요한 부분 할 거니까 계속. 자, 미분 계수. 미분 가능. 자, 미분 가능은 딱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지. 어떻게? 그냥 연속. and 미분해도 연속. 미분해도 연속이고 그냥 해도 그 구간에서는 그 경계에서는 연속이 돼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됐죠? 여기까지. 뭐 너희들 그냥 접방 구하는 거 안 알려줘도 되지. 알려줘야 돼? 접방 구하는 건 뭐야? 자, 접방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어차피 1차 함수야, 1차. 1차식은 꼭 뭘 갖고 있어? 1차식은 기울기와 추가 행사 하나가 있어. 자, 기울기는 f
F'A로 주어지게 될 것이고 추가 힌트는 문제에서 케바케로 달라. 오케이? 이건 내가 좀 정리하지는 않을 거야. 됐지? 자 근데 중1 아니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뭐에 관심이 많이 가냐면 접선의 방정식에 식에 관심을 가져. 고2 이유는 고2고사는 그거에 대한 접점에 관심을 가져. 무슨 말이냐? 고1 때 너희들이 원방 문제를 풀었어. 그럼 어떻게 들어가? 고1 때 원방 문제를 풀면 니들 y는 ax 플러스 b라는 접선을 잡고 그걸로 뭐 d는 r 수식한다 이런 거 쓴다고. 식에 더 눈길이 갔다고. 알겠지? 근데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고2로 넘어가면은 뭐가 더 관심이 생긴다고? 접점이 더 관심이 생긴다고. 왜? f 프라임 a는 교육이 만들 수 있고 fa는 b다 이런 걸 통해서 수간식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둘 가장 큰 차이점마다 얘는 접점을 관심을 가져라. 그럼 이제 문제를 돌았을 때 질문해라 출제자. 문제를 딱 돌았어. 너 식 똑바로 줬냐? fx 똑바로 줬냐? gx 똑바로 줬냐? 이거 한번 물어보시고. 두 번째는 너 접점 나한테 성공했냐? 이렇게 두 가지 물어봐. 항상 그냥 습관처럼 문제를 딱 좀만 정신 좀 차려. 문제를 딱 돌아왔어. 뭘 보는 거야? 너 식 줬어 안 줬어? 오케이 식 줬네. 접점 줬냐? 안 줬네. 그럼 접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네. 그렇게 하고 문제 푸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필기 한 번만 좀 해주세요. 되게 슬퍼 보였어. 피곤해 보였어. 자, 이제 없는 거 합시다. 두 가지 할게요. 이 두 개는 어제도 수업한 건데 오늘도 수업하네. 이게 선배들이랑 수업할 때. 첫 번째 공식은 다들 지가 찾았다고 주장해요. 다들 지가 찾았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공식은 워낙 유명한 공식. 첫 번째 공식은 그냥 나도 하다 보니까 알게 돼가지고 그냥 써먹은 공식이고, 두 번째 공식은 누가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누가 들었는데 이거 분명히 누가 얘기해줘서 처음에 이제 알게 됐던 공식이었는데 그게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출처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워낙 유명해서 계속 뭐 누군지 아는 그런 공식인데 두 가지 설명할까? 근데 하기 앞서서 요거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수학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야? 막 그렇게 심오한 질문 아니야. 막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논리적 체계를 넓혀서 이런 거 아니야. 그딴 거 필요 없어. 난 그런 낭만적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뭐야? 미적분하는 거니까. 그게 다야 진짜. 너희들이 다음 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뭐야? 미적분 배우려고 하는 거야. 곱셈공식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미적분 하려고 공부한 거야.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 수학은 어디로 이어지게 돼 있냐면 미적분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문과 학생들은 수투의 미적에서 끝나게 되는 거고, 이과 학생들은 이제 미적분 2까지 가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원래. 그래서 많은 수학생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기하랑 학통을 선택한 자들은 대한민국 수학은 한 놈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야. 대한민국 수학의 마지막은 미적분이 마무리고 결론적으로 따지면 목적지가 그곳이라는 거야. 그럼 봐봐, 당연지사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에 갔을까 못 갔을까? 갔겠지.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로 갔다 그치? 나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 학원에 있는 모든 수학 관련자들은 전부 다 목적지까지 갔을 거야. 그럼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학원들, 모든 선생님들, 많은 사람들, 수학에 미친 자들 전부 다 어디까지 갔겠어? 그 목적지에서 놀고 있을 거야. 그럼 목적지까지 간 그 사람들이 과연 연구를 고등학교 1학년 걸 연구를 할까? 고등학교 2학년 걸 연구할까? 아니지. 당연히 어디 가겠어? 목적지에 있는 걸 연구를 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 말을 꺼낸 거야. 수투, 그러니까 니들이 말하는 미적을 공부할 때 주의사항을 하는 걸 던질게. 미적분의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면 미적분은 너무 연구가 많이 돼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쌤이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미적분과 지금의 미적분은 똑같은 개념이거든 사실. 완전히 똑같거든. 근데 뭐가 다른 줄 알아? 아이들의 접근 방식이 달라. 우리 때 미적은
정말 그래프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 그래프를 해석을 하고 함수를 해석하고 좌표를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고 요즘의 아이들은 반대로 풀어. 문제를 보고 그래프도 이해하지 않고 함수도 이해하지 않고 뭐 좌표도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공식이 다 때려가. 그렇게 문제를 풀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풀면 안 돼. 그렇게 풀면 목적지에 도착 못해 우리는. 지금 미적분 2 너희들 기준 미적분 2 수업을 쌤이 지금 월수금에 지금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수업을 할 때 애들이 다들 하는 말이 어렵기는 한데 받아들이기 힘들진 않다 이런 말들을 지금 계속 꺼내고 있거든.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수초를 공부할 때 그렇게 시켰으니까. 애초에 수초 공부를 할 때 미적분 처음 공부 시작을 할 때 그렇게 시켜놨으니까 수험생들 똑같이 시키신 거야. 그러니까 수험생도 막 로피탈 못쓰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 그런 것들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미 일단 함수랑 친해지게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요즘 뭐가 유행하고 있어? 유튜브가 유행하고 있지. 유튜브가 지금 사람들이 다 보잖아. 안 보는 사람 없잖아. 솔직히 유튜브 너 안 보니? 보지? 그러면은 유튜브 꼭 쇼츠나 이런 데에서 뭐가 나오냐면 막 수학의 어둠의 공식 뭐 대치동 누구만 아는 공식 뭐 상위권만 아는 공식 뭐 이거 모르면 수학은 2등급입니다 하는 공식 막 이런 게 막 진짜 수도 없이 빽빽하게 나와. 보잖아? 진짜 농담 아니야. 나는 그거 볼 때마다 하는 말 있어. 아 미친 지랄하네. 진짜 맨날 진짜 집에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유튜브 쇼츠를 계속 수학 관련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나도 좀 좋은 거 있어. 나 써먹으려고 딱 봐. 뭐 이거 모르면 뭐 2등급입니다. 그래? 한번 볼까?